닭들이 행복해야 계란에다가 행복을 담아서 또 저한테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 법칙이죠 뭐. 왜 노크하시는 거예요? 놀리지 말라고요. 그들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좀 발에 걸리죠. 봤어? 이건 이제 쌍란인데, 와, 진짜 장난이네요. 네. 보통 소비자들이 오해를 하는데 나가거나 일본과 동물복지를 받았다면은 그건 최고의 계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계란의 99.9%가 GMO 사료를 먹여서 키워서 낳은 계란입니다. 네, 대표님 이렇게 지금 프리미엄으로 계란을 공급하고 계신데 그러면 한 알당 가격이 어떻게 돼요?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20년째 지리산에 내려와서 살고 있는 이상준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지리산이 좋았어요. 도시는 한 40여 년 사다 보니까 양쪽을 다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예.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산에다가 나무를 가꾸고 소규모 양계를 통해서 괜찮은 계란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걸까요? 지금 이제 농장으로 가야죠. 닭들에게 이제 밥도 주고 풀도 주고 물도 줘야 돼요. 여기 공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펜션이나 이런 것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펜션도 하고 있어요. 펜션, 오. 카페 같이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20년 전에 처음 내려오셨을 때 펜션 사업부터 진행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이제 단순한 삶을 살고자 네. 했으나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펜션도 하게 되고 양계까지 하게 됐네요. 아침에 풀이랑 이런 것도 준다고 하셨는데 풀은 직접 따시는 거예요? 제가 유기농 단지를 한 6만여 평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제 채취를 하고 양계장 현장도 무농약 친환경 단지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에서만 채취를 해요. 아무 데서나 채취하지 않고. 아까 소규모 양계 농장이라고 했는데 6만 평이 넘는. 그거는 이제 유기농 농장이 따로 있고 소규모 양계장 10,000평인데 10,000평이라고 해도 작게 자리 잡았어요. 소규모는 작은 것의 의미가 있고 환경 친화적으로 한 350마리 정도를 키우면서 알차게 닭들에게 많은 걸 먹이고 거기서 이제 좋은 계란을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양계 농장이라고 해서 한 10,000마리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엄청 소규모네요. 많으면 생산량은 많겠지만 일일이 그 닭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고 좋은 영양을 골고루 줄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그런 의미에서 작은 규모로 참된 계란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관점에서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아까 40년 정도를 서울에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서울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었던 거예요? 직장을 다녔어요. 마지막에는 사업을 했었는데 도시를 벗어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늘 했죠.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버렸다기보다는 모든 걸 얻었죠. 우리가 도시에서 영위하는 삶의 환경들이 얻은 것으로 여기지만 자연이 고향 아닐까요? 오히려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복원하고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이 오는 것은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풀 좀 베야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대망초, 쑥이고 달맞이 풀. 이런 거 약초 공부도 다 하신 거예요? 예, 관심 있어서 꽃을 좋아해요. 닭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꽃을 배달하잖아요. 닭들한테 꽃을 이렇게. 요건 이제 가시가 있는 딸기나무인데 이것도 닭들의 먹입니다. 사람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님은 조난당하셔도 살아남으시겠어요? 저만 살지 않고 사람도 살릴 수도 있을 거리 아마. 이렇게 되면 풀도 제거해주고 환경 정비도 되고 당보기도 되고. 지금 채취하시는 것도 대표님이 다 심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자연 발생적으로 나는 것들인데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사람이 먹을 수 있으면 닭이 먹어도 됩니다. 고사리는 안 줘요. 고사리는 독성이 약간 있어가지고 생거는 좀 먹이가 그렇죠. 지금 채취하신 거는 생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 생으로 주는 거고요. 겨울을 대비해서는 말려서 가루를 내서 줍니다. 지극정성이네요. 닭들이 행복해야 계란에다가 행복을 담아서 또 저한테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 법칙이죠 뭐. 참 인과법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준엄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뭔가를 베푼다는 것이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 물론 인풋대로 아웃풋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죠. 사람 사회에서는. 근데 진실한 그 환경에서는 이꼬르가 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 지금은 이제 양계 농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대표님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양계 사업까지 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사람은 보통 지방 단백질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은 지방 단백질이 요즘에 좀 귀해졌어요. 온갖 유해물질이 유입된 상태의 지방 단백질,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계란을 먹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유기농 단지의 식물 자원을 사료화해서 좋은 계란을 만들어서 기존에 몸에 좋지 않은 계란에서 좀 영양가 있는
있는 참된 계란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나왔던 계란 같은 경우는 난각번호라고 해서 네.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원래도 영양소가 좋다라고 해가지고 난각번호가 1번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의 계란 같은 경우는 그것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난각번호 1번에서 4번까지는 사육 공간의 개념입니다. 저희 계란도 1번입니다. 방사 공간이 있기 때문에 1번 계란인 건 맞는데 국가 시책에서는 공급 위주의 양계 정책을 피다 보니까 보통 소비자들이 오해를 하는데 난각번호 1번과 동물복지를 받았다면은 그건 최고의 계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계란의 99.9%가 GMO 사료를 먹여서 키워서 낳은 계란입니다. GMO 사료가 어떤 걸 말을 하는지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릴까요? GMO 사료는 모든 사료를 만들 때 보면 우리나라에서 자급 조작이 안 됩니다. 수입을 하죠. 수입하는 그 국가에서는 아주 넓은 평야에 한 농부가 보통 10에서 30만 평 정도의 농사를 짓거든요. 예를 들어서 옥수수를 키우게 되면은 그 옥수수가 엄청난 풀 속에 쌓일 거 아니에요. 풀과 옥수수가 같이 자라다 보면은 수확량이 떨어지겠죠. 따라서 옥수수 자체를 주에 죽지 않는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드는 것이 GMO 옥수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산된 옥수수가 제초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벌레는 따로 있으니까 살충제를 또 많이 뿌리고요. 다확비료는 당연히 뿌리겠죠. 그렇게 해서 하다가 균일하게 자라야만이 수확량이 좋으니까 성장조절제라는 호르몬제를 뿌립니다. 그래서 생산 과정에서는 4가지의 유해물질이 유입되고요. 배에 싣고 우리나라로 수출해서 올 거 아니에요. 그 습하지 않습니까? 바다 환경이 곰팡이가 필 걸 생각해서 살균제를 뿌립니다. 그 사료에다가. 그다음에 벌레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살충제를 뿌리죠. 그다음에 썩지 말라고 방부제를 뿌립니다. 마지막 하나 산화방지제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도착을 해요. 통관이 되면 사료 공장에서 가져갑니다. 사료 공장에서 기본적으로는 고인공 색소를 집어넣어서 노랗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향미제를 집어넣어요. 냄새 좋게. 그 다음에 집어넣는 게 성장 촉진제를 집어넣습니다. 이 사료를 먹은 닭이 빨리 자라라고. 그 다음에 썩지 말라고 방부제를 또 집어넣죠. 이게 이제 농장으로 옵니다. 농장에서는 다시 또 빨리 크고 알을 많이 낳으라는 의미에서 성장 촉진제를 한 번 더 집어넣어요. 두 번째는 알을 많이 낳으라고 산란 촉진제라는 걸 또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닭들이 좁은 환경이나 이런 데서는. 네. 그래서 진정제라는 걸 넣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넣는 것이 항생제. 한 마리만 병이 나면 많은 닭들이 피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대하게 넣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4단계에 걸쳐서 15가지가 물질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계란이 생산돼요. 그러면 살모넬라균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쓰지만 사실은 큐티클이라고 하는 피부 보호막이 네. 제거가 되거든요. 제거가 되니까는 유통기한도 짧아지고 빨리 상하기 때문에 왁스 코팅을 하면서 염소 소독제를 또 뿌려줍니다. 계란에다가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해도 20종 가까운 유해 물질들이 유입됐잖아요. 이것이 들어간 상태에서 필수 아미노산이라든가 이런 좋은 물질들이 있을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질을 선호하기보다도 나쁜 물질을 일단은 거부하고 배제할 필요가 있어요. 만에 하나 어떤 계란에 좋은 물질과 나쁜 물질이 같이 들어있다고 하면 먹었을 때 손익을 서로 상계하다 보면 이익은 없겠죠. 그러면 먹으나 마나 아니겠어요? 그러면 닭들은 먹는 거에 따라서 나오는 게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만약에 과일과 채소를 먹었다면 왠지 모르게 그 다음날 분명히 기분도 좋고 패스트푸드를 먹고 잤다면 왠지 모르게 찜찜하고 얼굴도 붓고 그렇지 않습니까? 닭도 똑같다고 보는 게 어저께 먹은 것을 100% 반영해서 알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보다는 더 눈에 확연하게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죠. 대표님의 계란에는 시중에 판매되는 계란들과 다르게 함유되어 있는 영양소가 있나요? 예, 이제 먹인 대로 계란은 나오는 것인데 유기농 사료를 비롯하여 풀, 그 다음에 각종 미네랄을 많이 먹였기 때문에 우리 계란에는 9종의 아미노산과 20여 종의 미네랄과 비타민들이 단백질까지 골고루 안정적으로 갖춰져 있는 데다가 특히 다른 계란에 없는 풀을 많이 먹은 결과로 엽산이 많이 나옵니다. 천연 엽산은 식물성 물질을 많이 먹었을 때 섭취하게 되는데 물론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채소를 많이 먹겠지만 채소 이외에 계란 속에도 엽산이 담겨져 있다면 엽산의 섭취 효과가 배가가 되지 않을까요? 끈은 왜 필요하신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닭들이 먹기 좋게 매달아줘야 돼요. 땅에다 던지면 이제 오물도 묻을 수 있고요. 밟고 다니면 그렇잖아요. 근데 양계농 치고 진짜 냄새가 덜하네요. 예, 천연 EM하고 꽃차고 기생물이 많이 먹이니까 냄새가 많이 안 나죠. 원래 닭똥 냄새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다른 데랑 다르게 놀이시설 같이 뭔가 돼 있네요. 예, 여기는 이제 모래모, 황토 목욕, 통나무 터널, 그다음에
여기는 스카이워크 그렇게 돼 있어요. 왜 노크하시는 거예요? 아, 놀리지 말라고요. 여기 돌아다닐 때는 엄청 조심해야겠어요. 애들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좀 발에 걸리죠. 봤어? 응? 네, 오랑지 꼬랑지. 원래 이렇게 자주 애들이랑 교감을 하시는 편이에요? 그럼요. 예. 애들이 강아지 마냥 놀러 와요 저한테. 주인인 걸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죠. 이제는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풀 종류가 한 30여 가지를 이제 먹이는데 불락불락 돼 있어서 여기 이 불락에서 나오는 약초성 풀들이 또 따로 있어서 배서 섞어주려고요. 되게 안쪽에서도 그걸 하시네요. 여기는 칡이 많아서 닭들에게는 칡이 아주 좋은 사료입니다. 확실히 이렇게 하면 30가지가 넘긴 하겠네요. 예. 운영하고 계신 이 유기농 단지 내에 있는 식물이 몇 종류 정도 될까요? 식물의 종류는 한 80여 종 되는데 먹을 수 있는 종류는 한 50여 종 됩니다. 그 50여 종은 다 이제 닭들 주는 건가요? 그렇죠. 예. 이러면 진짜 근데 풀떡 오를 것 같은데요. 풀이 아마 사람 똥을 옮을 것 같아요. 아, 사료도 유기농이 따로 있네요. 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유기농 사료를 먹입니다. 아, 사료 말고 다른 게 또 들어가는 게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천연 글리코사이드입니다. 요거는 천연 미네랄 팩토, 15가지 미네랄이 들어가 있죠. 제가 먹는 미네랄보다 많이 먹는 것 같은데요. 예. 노란 거는 강황가루고요. 예, 예. 카레 맛이겠네요. 이게 이제 나눠 색깔을 좋게 해주고요. 이건 닭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해등해라고 식용곤충 가루. 이걸 꼭 먹여야 됩니다. 들어가는 게 엄청 많네요. 예. 지금 넣으시는 건 어떤 거예요? 아, 이건 그 9번 구운 죽염을 가루와 함께 넣어서 주고요. 죽염가루는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예, 비싼데 뭐 이거는 이제 죽염 황토가루입니다. 말로만 들어도 그냥 비싼 거 같은데요. 예. 이걸 매일 해주시는 거예요? 예. 대표님도 이거 한번 먹어본 적 있어요? 먹고 싶죠. 근데 먹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먹은 닭의 계란을 먹으면 됩니다. 자, 한번 나와봐. 나와봐. 그래서 어느 이제 닭가 이제 최근에 좀 말품을 때가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계란을 주면 하루에 몇 개 정도 생산이 되는 편이에요? 하루에 300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30판알 기준 10판 정도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예. 되게 여러 군데 있네요. 보통 이제 난상이라고 해서 이쪽에 알을 낳는데 자연적인 환경에서 낳고자 고집하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 난상에서 낳거든요. 지금 이 안에다가 여기 이제 알이 이렇게 있죠. 이런 게 이제 쌍난이에요. 쌍난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깨면 쌍난이 되죠. 쌍난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개 정도 나와요, 그러면? 쌍난은 대략 한 30개 정도? 행운의 상징 아닌가요, 쌍난? 맞습니다. 행운의 상징이에요. 이건 이제 쌍난인데 와, 진짜 쌍난이네요. 크기가 크면 무조건 쌍난인 거예요? 네. 엄청 신선해 보이기는 하네요. 네. 이제는 닭을 풀어줄 때가 됐습니다. 밥 먹고 풀 먹고 물 먹었으니까 이제 배부르니까 운동시켜주는 거예요? 자, 놀자. 몇 시간 정도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한 11시쯤 풀어서 요즘에는 한 8시까지 그래 놓으면 이제 충분히 활동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죠. 지금 흙목욕하는 아이들이 있고 네네. 모래 목욕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모래 목욕 찜질하는 아이들, 그리고 이제 그늘에서 쉬는 아이들, 스카이워크 이렇게 올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고. 네, 대표님 이렇게 지금 프리미엄으로 계란을 공급하고 계신데 그러면 한 알당 가격이 어떻게 돼요?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소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계란 가격이 비싸더라도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건 어떻게 하시나요? 수지 타산을 맞춰야죠. 그 다음에 이익이 적게 나더라도 진실한 계란을 찾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이윤도 추구하고 사명까지 더해진다면 일이 보람되지 않겠습니까? 대표님의 이 직업을 10점 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세요? 거의 9.9를 주고 싶습니다. 매우 만족해요. 닭들하고 놀고 가타라고 이렇게 마주하는 게 행복하고요. 너무 이뻐서 저는 닭들의 똥도 이뻐요. 좋아하는 것들과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또 그들이 내놓는 계란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죠. 그러면 대표님의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좋은
계란을 만들어서 이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눔을 하고 이 가치를 같이 향유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대표님이 키우시는 이 닭들에게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건강하게 잘 살아라. 건강하게 이렇게 울음소리를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